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딸기네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신 책은 UI북스에서 보내주신 세계 여행에서 찾은 20가지 행복 철학입니다. 출판사 UI북스, 글 작가 케이트 보건, 그림 작가 줄리엣 슐레마니, 옹기니 김문주. 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들어주시는 이모, 삼촌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딸기네 소리책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사한 새 보금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팬데믹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이 시기에 적절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은 세계 여행에서 찾은 20가지 행복 철학. 여행,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이 책에서는 덴마크에서 인도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나라 중에서 저는 어떤 나라의 매력을 느끼고 골랐을까요? 들으시고 난 어느 나라를 계획해볼까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해보며 설레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세계 여행에서 찾은 20가지 행복 철학.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떠나다. 지인이 케이트 모건은 호주 멜버른 출신의 프리랜서 여행 작가이자 편집자입니다. 수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행복과 웰빙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직접 배웠습니다. 일본 교토의 절에서는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허젤러 헤이트의 예술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피에몬트에서는 전통 요리에 푹 빠져 살았고요. 인도 마이소르에서는 아시탄가 요가를 수련했습니다. 그 여행지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고스란히 이 책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들어가며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한다. 세계 어느 곳에 살든 마찬가지다. 나라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만 조금씩 다를 뿐이다. 행복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가끔 벌어지는 혼돈 가운데 있다. 안녕하게 살아간다는 느낌이나 차분한 감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웰니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부터 탈출하려 애쓰면서 불타는 유행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대안적 방법을 찾고 다양한 문화로부터 배우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살피고 있다. 일본에서는 삶의 의미를 뜻하는 이키가이를 찾고, 인도에서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요가에 참여한다. 노르웨이에서는 프리르프트 슬립으로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자연으로 향하고, 네덜란드에서는 허젤러 헤이트의 예술을 음미한다. 이 세계는 행복과 웰빙의 철학으로 짠 테피스트리와 같다. 지금껏 내가 10년 넘게 여행 작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모험하며
무궁무진한 요리를 발견하고 흥미로운 이들을 잔뜩 만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관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그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배웠다. 나는 운 좋게 여행 작가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감사하고 있다. 여행 작가는 아주 멋진 직업이다. 하지만 때때로 그 황홀한 매력은 사라지고 너무나 짐 빠지고 힘겨운 직업이 되기도 한다. 설령 휴가차 떠난 것이라 하더라도 여행은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건강에 해로우며 피곤한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업무적인 책임과 마감 일자까지 더해지면 극한의 스트레스와 피로는 더욱 깊어진다. 떠나가는 기차와 버스를 잡기 위해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채 달리기도 하고 허리와 무릎이 망가질 때까지 슈트케이스를 질질 끌며 수도 없이 많은 비행기 탑승 계단을 오르기도 했다. 알래스카에서는 맑고 손바닥 사슴에게 쫓긴 적도 있고 짐바브웨의 어느 국립공원 한가운데에서 자동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자와 수 코끼리, 버팔로 수십 마리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전화까지 끊겼던 사건도 있었다. 우간다에서는 나무가 너무나 빽빽하게 우거져서 실제로 헤치고 들어갈 수 없는 숲이란 이름을 가진 밀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고릴라를 찾아 몇 시간이나 걸었다. 태국에서는 어쩐지 수상쩍던 딸기를 먹고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입원하기도 했다. 중국의 만리장성에서는 열사병에 걸려 고생했고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은 장염을 포함해 다른 희한한 병도 많이 앓았다. 물론 누군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경험이고 괴로웠던 만큼 근사한 경험들도 수없이 많이 했다. 여행 작가로 일한 지 약 2년이 지나자 한 번에 몇 달씩 길 위에서 지내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나는 여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이 일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내는 여행지에 시선을 돌려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건강과 행복에 접근하는지 살폈다. 나는 일본에 자주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시간을 내어 교토에 있는 어느 절에서 참선 수업에 참석하려고 애쓴다. 또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쿠라마와 키부네의 산동네 혹은 카타오의 푸른 언덕을 오르거나 후주 오호 지역을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한다. 인도의 마이소르를 방문했을 때에는 요가 수업을 찾아냈고 아프리카에서는 커피 농장을 방문해 커피 세리머니에 참석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갈 때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휴식법은 피아차에서 커피나 아페리티보 한 잔을 주문해 핸드폰과 공책은 멀리 밀어놓고 그저 한참 동안 이탈리아인들의 삶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진정한 돌체 파 니엔테,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이랄까. 암스테르담에서는 허젤러흐한 분위기를 가진 명소 브라운 카페가 있다. 이곳은 도시를 탐방하며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하기에 완벽한 장소다. 런던에 살면서 아름다움과 영감이 필요할 때면 테이트 브리튼 박물관을 가끔 방문하기도 했다. 낭만주의 거장 터너와 컨스터블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그리운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크레타 섬의 매력적인 산마을 아노기아에 가서는 광장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들을 바라보며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일한다는 그리스인들의 철학인 메라키가 무슨 의미인지 배웠다. 행복은 추구해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다른 나라와 문화가 행복과 웰빙을 정의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경험하는 일은 몹시 재미있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다. 우리는 이 책에 수집된 철학들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그 모든 철학을 관통하는 중요한 맥락과 주제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와 물질적인 소유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와 강한 유대감, 인연 쌓기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삶과 좋은 식습관은 두루두루 핵심적인 요소이며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느릿한 속도로 인생을 살고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자기기는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 있고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다양한 웰니스 철학의 전부다. 각 장에서는 웰니스 철학을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철학이 탄생한 나라를 소개하면서도 굳이 그 경험을 위해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없도록 책에 모두 담아냈다. 행복이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 중대한 변화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활동들을 배우는 소소한 방법만으로 더욱 건강하고 좀 더 느긋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한 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케이트 모건. 커피 세리머니 에티오피아. 느리게 마시는 커피의 미학. 커피 세리머니란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고향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이나 뜨겁게 끓인 커피를 중심으로 모였다. 커피 세리머니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존경과 우정의 표시다. 토착 아마라어로 알려진 제베나푸나, 즉 커피 세리머니는 에티오피아 사회와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여러 마을과 소도시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여겨진다. 커피는 소중한 존재이며 이 세레머니는 가족 및 친구들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커피 세레머니는 아주 느리고 긴 의식인 만큼 부디 마음을 급히 먹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는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 테이크아웃 할 수도 없다. 세레머니가 몇 시간이나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 세레머니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몹시 의식을 갖춘 자리이며 일부러 천천히 진행된다. 커피 세레머니는 식사 후에 시작하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보통 특정한 형식을 따른다. 세레머니를 진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주인으로 바닥에 잘게 잘린 여러 종류의 풀과 꽃을 흩뿌려 놓으며 시작한다. 그동안 향료에서 피운 유향이나 백단의 향기가 공기를 채운다. 우선 커피콩을 씻은 다음 손잡이가 긴 오목한 냄비에서 검은색이 될 때까지 볶고 손님들에게는 가까이 와서 그 맛깔스러운 향을 맡으라고 청한다. 그 후 안주인은 절구와 절구꽁이로 커피콩을 갈고 제벤이라는 주전자로 끓이는 물에 커피가루를 넣어 섞는다. 일단 커피가 끓고 나면 안주인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위해 작은 도자기 컵에 커피를 기계 있게 따른다. 높은 곳에서부터 커피가 한 줄기로 떨어지도록 솜씨 좋게 잘 겨눠서 붓는 것이다.
가끔 커피에 설탕을 듬뿍 넣어서 마실 수도 있고, 한 번 끓인 커피를 적어도 3잔은 마시는 것이 손님으로서의 예의다.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보통 우유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첫 잔은 아볼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가장 강렬하며, 두 번째 잔은 토나, 세 번째 잔은 베레카다. 각 잔에 마시는 이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준다고 하며, 특히 세 번째 잔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준다고 한다. 축복을 받았든 아니든 간에 이쯤이면 적어도 고카페인 상태가 되어 완전히 취해버릴 수 있다. 커피 세레머니는 어디에서 왔을까? 에티오피아가 커피 세레머니의 고향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다.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 커피가 탄생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라비카 커피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의 특산품인 커피나무의 한 종류로, 이 소박하고 뜨거운 음료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사회활동과 문화의 중심이다. 아라비카 커피는 에티오피아 1년 수출량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수출 품목이다.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커피 생산국으로서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2%에서 3%를 차지한다. 전설에 따르면 9세기쯤 칼디라는 어느 목동이 커피를 발견했다고 한다. 칼디는 자신이 기르던 염소떼가 빨간 열매를 따먹은 뒤 옹성거리며 기운이 솟아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직접 그 열매를 먹어보았다. 그 역시 염소떼들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흥분 상태에 돌입했고 굉장히 즐거워졌다. 칼디는 열매를 따서 마을로 되돌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악마의 열매를 따왔다며 야단을 치고 열매를 불 속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불에 구워진 열매의 매혹적인 향이 공기를 타고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곧 마음을 바꾸었고, 그렇게 커피가 탄생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어디를 가든 카페가 보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수없이 많은 커피 체인점이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커피 세레모니는 이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남아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커피가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효과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점도 많다. 그렇다면 커피는 실제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 카페인이 끼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인 여론에 따르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카페인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적당한 양을 섭취했을 때에 한해서다. 커피 세레모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음으로써 행복과 웰빙에 일조한다.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안부를 나눌 완벽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커피 세레모니는 유서 깊은 전통이며 허둥지둥 서두를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다. 여기에 참여하면서는 그 어떤 걱정이나 스트레스도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소통할 수 있으며 남은 하루를 위해 생기를 되찾고 재정비할 수도 있다. 에티오피아 어디에서 커피 세레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에티오피아 고원지대는 수많은 커피 농장이 자리한 커피의 고향 같은 곳으로, 그곳에서 여행을 준비하고 커피 세레머니라는 의식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만약 고원지대에 가서 커피 세레머니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아디스아바바에서의 엄청나게 멋진 음료를 대접받으며 그 경험을 음미할 수 있다.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카페와 커피하우스가 잔뜩 있는데 다음으로 소개할 장소에서 에티오피아 최상의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나만의 커피 세레모니 만들기. 사무실 책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마당이나 부엌의 식탁 등 어디든 좋다.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곳을 찾아서 앉아보는 것을 일상의 의식으로 만들자. 그리고 진심으로 맛을 음미해보자. 허둥지둥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고 싶다는 유혹을 꾹 참고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은 채 그 순간 자체에 존재해보자. 이러한 생각은 나만의 커피 세레머니를 즐기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예로는 친구나 가족과 커피를 마시며 안부를 주고받고 수다를 떨자. 음악을 여러 가지 골라 커피가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틀어놓자. 커피 세레머니의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들기 위해서 몇 가지 향을 피워보자. 커피 세레머니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매일 즐겁게 감상하며 마실 수 있는 멋진 커피잔을 사용하자. 프라비다, 코스타리카. 안녕보다 흔한 말의 정체. 프라비다란 코스타리카에 가면 어디서든 프라비다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프라비다는 코스타리카 문화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사랑과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의미한다. 코스타리카는 가장 행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왔는데 2020년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15위를 차지했다. 프라비다는 여기에 큰 기여를 한 표현이자 철학이다. 만약 코스타리카에 방문해서 스페인어를 단 한마디만 배워야 한다면 이 말을 배우는 게 만사 형통할 것이다. 프라비다는 순수한 삶을 의미하며 누군가를 맞이할 때나 배웅할 때 안녕하세요와 안녕히 가세요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또한 저는 잘 지내요. 다 좋아요. 걱정 마세요. 천만에요나 산다는 게 다 그렇지 와 같은 말로도 쓰일 수 있다. 이 말은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코스타리카에 살다 보면 머지않아 프라비다를 입버릇처럼 쓰게 될 것이다. 여관이나 호텔, 식당, 술집과 서핑 스쿨에서도 프라비다라는 말이 가게 이름 옆에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매일 조금씩 이 말이 잠재의식 속으로 스미게 되니까 말이다. 프라비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담긴 말이기도 하다. 행복과 웰빙, 만족감이 담겨 있으며 살면서 따라야 할 말들이다. 이 말은 선한 삶을 살고 느린 삶을 즐기며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히 먹는 데는 의미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의 단순한 기쁨에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프라비다라고 할 때면 행복하게 활짝 핀 미소가 함께한다. 프라비다는 어디에서 왔을까? 프라비다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왔고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랫동안 코스타리카 문화와 함께해왔다. 떠도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 말이 1956년 프라비다라는 멕시코 영화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영화에는 태평스럽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코미디언이 등장하는데 그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이 말이 마음에 들어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프라비다는 코스타리카 고유의 것으로 이날의 참된 정신과 문화를 포함하니까 말이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앞서 이야기했듯 코스타리카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매년 높은 순위에 오르는 나라다. 또한 블루존으로 알려진 니코야 지역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재단과 베스트셀러 작가 댄 뷰트너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블루존은 지구상에서 주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 오래 사는 지역에 붙여주는 이름이다. 니코야의 주민들은 여러 이유 덕에 100세까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사람들은 저녁을 가볍게 먹고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즐기는 한편 가족 및 공동체와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 프라비다의 삶을 사는 일은 사람들에게 놀라우리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 아메리카의 다른 이웃 나라들과 비교해서 코스타리카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상황과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갖췄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상당한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면서 건강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가 활발하게 지내는 것이 순수한 삶의 전부다. 이 나라는 다양한 새와 야생 동물에게 집이 되어주는 푸르른 밀림, 풍성하게 쏟아지는 폭포와 눈처럼 하얀 모래가 펼쳐진 바닷가를 모두 가진 축복의 땅이라 자연 속에 파묻혀 살기에 완벽한 장소가 된다.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거나 사소한 일을 걱정하는 대신 더 느리고 느긋한 속도로 살아갈 때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스트레스와 관련한 병에 걸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이는 곧 더 건강한 사회와 같은 의미이다. 대부분의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그러하듯 풍성한 열대과일과 신선한 해산물, 영양 만점의 콩으로 만들어진 건강한 음식을 먹고 풍부한 햇빛을 받으며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여기에 한몫하리라. 코스타리카 어디에서 프라비다를 만날 수 있을까? 프라비다는 코스타리카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 일상 구석구석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어딜 가나 친절한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싱글벙글 미소를 띠고 프라비다를 기원하며 방문객을 반겨줄 것이다. 눈부신 코스타리카의 자연과 풍경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느긋한 마음으로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프라비다의 정수를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 푸르게 우거진 밀림과 야자수가 보이는 바닷가, 그리고 평화롭게 일렁이는 파도로 이루어진 풍경에 빠져보자. 화산이 끓여낸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머리 위로 곧장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고 재미난 책을 들고 해먹에 몸을 누이거나 부드럽게 펼쳐진 바닷가 모래 위에서 오후 햇볕을 받으며 게으름을 피우면서 스트레스와 걱정은 떠나보내자. 프라비다는 또한 야외로 나가서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의미다. 이 나라에서는 야외에서 해볼 수 있는 모험이 넘쳐난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활동에 열광하는 이라면 하얗게 부서지는
급류 사이로 래프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 덜 과감한 활동을 선호하는 편이라면 요가 매트 위에 선다거나 서핑을 하거나 패들보드를 타러 바다로 향하거나 아니면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고 산에 오를 수도 있다. 전형적인 프라비다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사라피크 골짜기의 산 미겔 외부에 있는 소규모의 가족 핑카 농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보자. 예를 들어 알베르게 엘 소고르 같은 곳을 예약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농장과 목초지가 여기저기 퍼져 있다. 원숭이, 새, 나무늘보와 같은 야생동물을 관찰하거나 등산, 급류타기 등을 시도해보기에 제격이다. 알베르게 엘 소코르는 긴장을 풀고 일상의 소란함에서 탈출해 진정한 코스타리카의 전원 생활을 경험하기에 완벽한 곳이다. 근방의 폭포를 탐험하거나 농장에서 일손을 돕고 아니면 밀림에 난 산책로를 걸어볼 수도 있다. 일상에서 프라비다를 실천하는 법. 중요한 존재에 집중하기. 가족, 친구, 자연, 야생동물, 몸에 좋은 음식과 음료를 충분히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자. 휴식 취하기. 긴장을 풀고 느긋해지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몸을 작게 웅크리고 책을 읽거나 소파에 기대앉아 영화를 보거나 목욕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는 등 여러분을 느긋하고 차분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속도 늦추기. 우리 대부분이 따라가듯 정신없이 빠른 생활 방식에 휩쓸리지 않기란 쉽지 않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언제나 서두르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프라비다는 시계를 보며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에 충실하기.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고 현실에 충실하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자.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 없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집밥을 음미하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노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온몸으로 받아들이자. 긍정적으로 지내기.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된다. 여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 차분함을 유지하고 계속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자. 안 좋은 일 대신 좋은 일들에 초점을 맞추자. 비울수록 좋다. 프라비다의 미덕은 단순함이다. 가장 큰 TV, 가장 고급스러운 차, 수영장이 딸린 집 등을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경쟁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비울수록 좋다.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든 농사를 짓든 서핑이나 등산을 하든 수영을 하든 간에 건강에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D를 얻기 위해 햇빛을 받으며 야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 동네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고 달리기를 하거나 수영장에 뛰어들어 몇 바퀴 돌아보자.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이 책에는 미국 하와이, 그리고 제가 읽은 에티오피아,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부탄, 덴마크, 일본, 그리스, 그리고 읽었던 코스타리카, 영국, 일본, 핀란드, 이탈리아, 중국, 남아프리카, 인도, 일본. 일본은 3번에 나눠서 나와 있는데요. 지역마다 있는 여러 가지 장소 등 그리고 문화 등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